비가 내리는 서울의 밤,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소리가 내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다. 나는 방 안에서 숨을 죽인 채 거실로 스며나오는 웃음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 웃음은 엄마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내 의붓언니 수아의 목소리가 밝게 울렸다. 오빠, 이거 진짜 예뻐. 지은이 거야. 그런데 나한테 딱 맞아서 웃음간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내 목에 걸려있던 그 목걸이, 유일한 추억의 물건이 수아의 남자친구 손에 들려 있었다. 그것이 훔쳐진 순간 내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울음조차 삼키며 방문을 잠그고 누웠다. 수아는 우리 집에 온 지 겨우 반년 아빠가 돌아가신 후 엄마가 재혼하면서 생긴 의부선이었다. 서울의 번잡한 아파트, 강남의 좁은 공간에서 우리는 억지로 가족이 되었다. 수아는 24, 화려한 메이크업과 세련된 옷차림으로 사무실에서 일하는 커리어 우먼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항상 무언가를 탐욕스럽게 쟁취하려 했다. 나는 22, 대학생 지은. 평범한 일상에 만족하며 엄마와의 소중한 시간을 지키려 애쓰는 나였다. 그런데 그 목걸이는 달랐다. 할머니가 물려주신 유일한 유품, 엄마와 나만의 추억이 새겨진 그것을 수아가 훔쳤다고? 믿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 마주쳤을 때 수아는 태연했다. 지은아, 어제 재미있었어. 오빠가 내 목걸이 칭찬하던데 그녀의 미소는 날카로웠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 잔을 쥐었다. 언니, 그 목걸이, 내 거잖아. 수아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아, 그거. 오빠가 맘에 들어서 잠깐 빌렸어. 왜, 그렇게 소중한 거였어? 빌렸다고? 그것은 도둑질이었다. 나는 엄마를 불렀다. 엄마, 수아 언니가 내 목걸이를. 엄마는 한숨을 쉬며 수아를 바라보았다. 지은아, 수아도 이제 우리 가족이야. 그런 사소한 일로 싸우지 마. 수아가 잘못한 거면 사과할 테니. 엄마의 말에 수아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 지은아. 다음에 돌려줄게. 하지만 그 눈빛은 후회라기보다는 승리였다. 엄마는 항상 수아 편이었다. 재혼 후 엄마는 수아를 딸처럼 아꼈고 나를 기회해 달라고만 했다. 그날 나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서 홀로 서 있는 기분이었다. 대학 캠퍼스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눈물이 주체할 수 없었다. 서울의 가을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스며들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집에 돌아갈 곳이 있는데 왜 이렇게 텅 빈 기분일까? 버스가 홍대 근처를 지나갈 때 나는 익숙한 카페에 내렸다. 미니의 작은 방이라는 그곳은 내 피난처였다. 바리스타 미니가 항상 미소로 맞아주었기 때문이다. 미니는 23, 짧은 단발머리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닌 소녀였다. 지은 씨, 오늘도 라떼. 그녀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미니는 한국인, 나처럼 평범한 20대 초반의 여성으로 이 카페에서 일하며 꿈을 키우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부드럽고 눈빛은 항상 공감을 담고 있었다. 그날 나는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미니가 다가와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이야기해 볼래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털어놓았다. 목걸이, 수아, 엄마의 편향된 태도. 미니는 조용히 듣더니 내 손을 살짝 잡았다. 그건 정말 불공평해요. 지은 씨, 당신의 감정도 소중한데 그 손길이 왜 이렇게 따뜻할까?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공감이 이렇게 가슴을 울리는 걸 느꼈다. 미니와의 대화는 길어졌다. 그녀도 비슷한 가족사를 가졌다고 했다. 엄마가 재혼하신 후 동생이 더 사랑받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삶을 살아요. 우리는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 순간 내 마음에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다. 미니의 미소가 왜 이렇게 나를 끌어당기는 걸까? 집에 돌아온 저녁, 수아의 남자친구가 또 왔다. 민준, 25의 잘생긴 남자. 그는 수아의 팔짱을 끼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수아야, 이 목걸이 진짜 예뻐. 어디서 났어? 수아가 웃으며 대답했다. 지은이 거야.
언니가 좀 빌려줬어. 엄마가 웃었다. 지은아, 민준 씨도 가족이야. 공유하자. 나는 방으로 도망쳤다. 공유. 그것은 내 유일한 추억이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지은아, 이건 내 엄마와 내 인생의 상징이야 라고 하신 그 목걸이. 이제 그것은 수아의 전리품이 되었다. 밤새 나는 울었다. 왜 엄마는 나를 보지 않는 걸까? 왜 가족은 이렇게 왜곡된 걸까? 며칠 후, 나는 민희를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카페가 아닌 근처 공원에서. 민희가 초대했다. 지은 씨, 산책해요. 바람 쐬면 기분 좋아질 거예요. 한강공원, 노을이 지는 서울의 하늘 아래 우리는 걸었다. 민희의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가족의 기대에 짓눌려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사랑하려 한다고. 사랑이란 결국 자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녀의 말에 나는 멈칫했다. 사랑. 나는 사랑을 해본 적이 없었다. 남자친구. 그런 건 상상조차 안 됐다. 그런데 민희를 볼 때 가슴이 떨렸다. 그녀의 손이 스칠 때 전기가 흐르는 듯 했다. 민희 씨, 당신은 정말 특별해요. 나는 속삭였다. 민희가 웃었다. 지은 씨도요. 그날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그것이 우리의 첫 순간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집에 돌아오니 수아가 내 방을 뒤지고 있었다. 언니, 뭐해? 수아가 돌아보았다. 아, 그냥. 내 옷 좀 빌리려고. 그녀의 눈에 탐욕이 스쳤다. 나는 문을 쾅 닫았다. 그만해요. 내 물건 만지지 마세요. 수아가 코웃음 쳤다. 왜 그래? 가족인데. 엄마도 나 편이라고 했잖아. 그날 밤 엄마가 나를 불렀다. 지은아, 수아를 괴롭히지 마. 그녀도 힘들다. 나도 힘들다. 나는 소리쳤다. 엄마, 왜 항상 언니 편이야? 나도 엄마 딸인데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은아, 재혼 후 가족을 지키려면 수아를 받아들여야 해. 내가 이해해, 기해? 그것은 포기였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민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만나요. 지금. 우리는 한강 다리 아래에서 만났다.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민희의 품은 따뜻했다. 지은 씨, 울지 마요. 그녀가 내 뺨을 닦아주었다. 그 순간 나는 그녀의 입술에 키스했다. 짧고 떨리는 키스. 민희가 놀라 눈을 깜빡이더니 나를 안아주었다. 나도 지은 씨를 좋아해요.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었다. 레즈비언. 나는 그런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민희와 함께할 때 나는 나 자신을 느꼈다.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우리는 손을 잡고 속삭였다. 우리 함께 할 수 있을까? 민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어요. 사랑이라면. 수아의 질투는 점점 커졌다. 그녀는 내 핸드폰을 훔쳐보았고 민희와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지은아, 너 여자랑. 미쳤어. 수아의 비웃음이 집안을 메웠다. 엄마에게 알렸다. 엄마, 지은이가 이상해. 여자랑 사귀어.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은아, 무슨 소리야? 그만둬. 정상적으로 살아의 정상?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다. 한국의 가족, 보수적인 시선 속에서 우리는 숨겨야 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민희와의 만남은 점점 깊어졌다. 그녀의 작은 아파트에서 우리는 서로를 탐험했다. 부드러운 키스, 속삭이는 사랑 고백. 지은아, 내가 내 전부야. 민희의 말에 나는 울었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드라마는 절정에 달했다. 수아의 남자친구 민준이 수아를 떠났다. 너 항상 남의 걸 훔쳐. 지은이 목걸이도 그렇고 수아는 무너졌다. 집안은 아수라장. 엄마가 울며 나를 탓했다. 내가 수아를 자극했어. 나는 반항했다. 엄마, 수아가 잘못한 거야? 그리고
나도 사랑할 권리가 있어. 그날 나는 민희를 데리고 집에 왔다. 엄마, 이 사람이 민희예요. 제 연인이에요. 엄마의 눈이 커졌다. 수아가 비웃었다. 이상한 년 하지만 민희가 앞으로 나섰다. 아줌마, 지은 씨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사랑은 성별이 아니에요. 그녀의 용기에 엄마가 주저앉았다. 시간이 흘렀다. 수아는 반성하며 사과했다. 미안, 지은아. 내가 질투해서 엄마도 천천히 변했다. 지은아, 엄마가 잘못했어. 내 행복을 빌어 우리는 가족으로 다시 모였다. 민희와 나는 한강에서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서울의 봄, 벚꽃 아래서 우리의 사랑은 피어났다. 드라마틱한 아픔 끝에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사랑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법이었다. 비가 내리는 서울의 밤,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소리가 내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다. 나는 방 안에서 숨을 죽인 채 거실로 스며나오는 웃음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 웃음은 엄마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내 의붓언니 수아의 목소리가 밝게 울렸다. 오빠, 이거 진짜 예뻐. 지은 이거야. 그런데 나한테 딱 맞아서 웃음간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내 목에 걸려있던 그 목걸이, 유일한 추억의 물건이 수아의 남자친구 손에 들려 있었다. 그것이 훔쳐진 순간 내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 목걸이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병상에서 내 손을 잡고 지은아, 이건 내 엄마와 내 인생의 증표야. 항상 지켜봐 줄게 라고 하신 물건이었다. 은색 체인의 작은 하트 펜던트, 그 안에 엄마와 내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서울의 바쁜 일상 속에서 그것은 나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대학 강의실에서 피곤할 때,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외로울 때 나는 그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힘을 얻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수아의 도구가 되었다. 왜 나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야 했을까? 다음 날 아침, 부엌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다. 엄마가 토스트를 굽는 소리만이 들렸다. 수아는 화장실에서 나와 세련된 블라우스를 입고 앉았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항상 완벽하게 스타일링되어 있었고 그 미소는 사무실에서 상사들을 홀리는데 익숙한 것이었다. 좋은 아침, 엄마. 지은아,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다. 나는 커피를 따르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언니, 어제 그 목걸이 돌려줄래? 수아가 포크를 내려놓았다. 아, 아직 오빠가 가지고 있어? 주말에 돌려줄게. 왜, 그렇게 급해? 그녀의 눈빛에 장난기가 스쳤다. 장난. 그것은 내 삶의 일부였다. 엄마가 끼어들었다. 지은아, 수아도 이제 우리 가족이야. 그런 작은 일로 다투지 마. 가족이란 서로 양보하는 거지. 작은 일. 나는 입을 다물었다. 엄마의 재혼은 나에게 상처였다.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엄마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재혼했다. 그 상대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딸 수아는 달랐다. 수아는 항상 나의 것을 주장했다. 옷, 화장품, 심지어 내 방의 작은 장식품까지. 엄마, 왜 언니는 안 혼내?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낼 용기가 없었다. 엄마의 눈에는 항상 피로가 쌓여 있었다. 그녀는 나와 수아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려 애썼지만 결과는 항상 수아 쪽으로 기울었다. 대학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 나는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아침 러시아워, 사람들로 빽빽한 객차. 나는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틀었다. 하지만 멜로디는 내 마음을 달래주지 못했다. 왜 나는 항상 피해자일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지은 22의 평범한 여대생. 문헌학과를 전공하며 책 속 세계에 빠져 사는 타입이었다. 친구들은 나를 조용한 미인이라고 불렀지만 속으로는 불안으로 가득했다. 가족의 균열, 미래의 불확실성. 그리고 이제 도둑질이라는 배신. 강의실에 도착해 노트북을 열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다. 오늘은 한국 현대문학의 가족 테마에 대해 아이러니했다. 가족. 책 속에서는 항상 화해로 끝나지만 현실은 쉬는 시간에 친구 혜린이 다가왔다. 지은아, 왜 그래? 얼굴이 창백해 나는 웃으려 애썼다. 아,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혜린은 포기하지 않았다. 점심 같이 먹자. 이야기해. 우리는 캠퍼스 카페로 갔다. 그곳에서 나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혜린의 눈이 커졌다. 수아가. 진짜. 엄마는 왜? 모르겠어. 그냥. 가족이라서. 혜린이 한숨을 쉬었다. 지은아, 너 너무 착해. 한 번쯤 내 목소리를 내봐. 점심 후 나는 혼자 홍대 거리를 걸었다. 그곳은 항상 활기찼다. 스트리트 아티스트들의 그림, 카페의 향기. 나는 미니의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미니가 카운터에서 손을 흔들었다. 지은 씨. 평소처럼 그녀의 미소는 햇살 같았다. 미니, 23대 바리스타. 짧은 단발에 항상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 그녀는 이 카페를 자신의 작은 왕국이라고 불렀다. 오늘은 특별 메뉴 어때요? 라벤더 라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았다. 미니가 라떼를 가져오며 앉았다. 쉬는 시간인가 봐요. 이야기할래요? 그녀의 눈빛이 따뜻했다. 나는 망설이다. 목걸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미니는 조용히 듣다가 그건 정말 아프겠어요. 당신의 추억을 훔치는 건 마음을 훔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녀의 말에 눈물이 고였다. 미니가 내 손을 잡았다. 울어도 돼요. 여기서는 안전해요. 그 손길이 왜 이렇게 안정감을 주었을까? 미니와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그녀도 가족 이야기를 했다. 엄마가 재혼하신 후 새 동생이 태어났어요. 나는 항상 큰딸 역할이었지만 사랑은 동생에게 더 갔죠. 그래서 여기서 일하며 독립했어요. 우리는 공감의 물결 속에 빠졌다. 미니의 웃음소리가 내 상처를 녹이는 듯 했다. 지은 씨, 당신은 강해요. 그걸 알아요. 그녀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카페를 나서며 미니가 말했다. 다음에 산책 갈까요? 한강에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내 마음에 작은 희망이 싹 텄다. 집에 돌아온 저녁, 수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민준 오빠가 오늘 목걸이 돌려줄 거래요. 엄마가 웃었다. 그래, 잘 됐네. 지은아도 기뻐할 거야. 기쁘다. 나는 방에서 듣고 있었다. 수아가 문을 두드렸다. 지은아, 들어갈게. 그녀는 내 서랍을 열고 있었다. 언니, 수아가 돌아보았다. 아, 내 립스틱 빌리려고. 예쁘던데 빌리다. 또. 나는 문을 쾅 닫았다. 그만하세요. 제 물건 건드리지 마세요. 수아가 어깨를 으쓱했다. 왜 그렇게 예민해? 가족인데. 그날 밤 나는 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미니의 답, 언제든지. 우리 친구예요. 하지만 그것은 친구 이상이었다. 나는 느꼈다. 미니를 볼 때 가슴이 뛰는 것을. 한국 사회에서 여자가 여자를 좋아한다는 건 금기였다. 드라마에서조차 숨겨지는 이야기. 하지만 내 마음은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그날 나는 일기를 썼다. 미니, 당신은 내 빛이야. 며칠이 흘렀다. 목걸이는 돌아왔지만 체인에 흠집이 나 있었다. 오빠가 좀 다뤘어? 미안. 수아의 사과는 형식적이었다. 엄마는 다행이다 라고만 했다. 나는 목걸이를 다시 걸었지만 그 무게가 무거웠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대학 생활은 여전했다. 강의, 과제, 친구 모임. 하지만 내 마음은 미니에게로 향했다. 우리는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오늘 카페 바빠? 응. 그런데 지은 씨 생각나서 웃음이 나와.
그런 사소한 대화가 나를 살게 했다. 주말, 약속한 한강 산책. 서울의 가을, 단풍이 물든 강변. 미니는 피크닉 바구니를 들고 왔다. 샌드위치 만들었어요. 같이 먹어요. 우리는 잔디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미니의 머리카락을 흩뜨렸다. 미니 씨,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요? 나는 물었다. 미니가 웃었다. 당신이 좋아서. 처음 봤을 때부터 눈빛이 슬퍼 보였어요.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녀의 솔직함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우리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미니의 꿈, 그림 그리기. 전시회 열고 싶어요. 지은 씨가 첫 관객, 나는 웃었다. 물론요. 손이 스쳤을 때 나는 떨림을 느꼈다. 미니도 느꼈는지 손을 잡았다. 지은 씨, 손 차갑네요. 따뜻하게 해줄게요.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미니의 눈에 호수가 맺혔다. 나는 용기를 내 그녀의 뺨에 손을 댔다. 미니야, 키스가 자연스럽게 왔다. 부드럽고 달콤한. 입술이 닿는 순간 모든 아픔이 녹아내렸다. 키스가 끝난 후 미니가 속삭였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 그 단어가 내 인생을 바꿨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니 현실이 기다렸다. 수아가 내 방에 앉아 있었다. 지은아, 어디 갔었어? 엄마가 걱정하셨어. 그녀의 미소가 비뚤어져 있었다. 나는 핸드폰을 쥐었다. 그냥 산책에 수아가 다가왔다. 남자친구. 아니, 여자. 그녀가 내 메시지를 봤다는 걸 알았다. 언니, 제 사생활이에요. 수아가 웃었다. 사생활. 이 집에서. 엄마한테 말할까? 위협이었다. 나는 떨었다. 제발, 하지마. 오수아가 어깨를 톡톡 쳤다. 좋아, 대신. 내 가방 좀 빌려줄래? 오빠 생일 선물로.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아의 질투는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그녀는 재혼 후 우리 집을 자신의 영역으로 만들려 했다.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려. 그리고 이제 내 사랑까지. 다음 날 미니와 만났다. 수아 언니가 알아버렸어. 미니가 안아주었다. 괜찮아. 함께 대처해요. 그녀의 용기가 나를 일으켰다.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천천히 가족에게 말할 타이밍을 봐요. 수아의 남자친구 민준이 집에 왔다. 그는 목걸이를 돌려주며 사과했다. 미안해, 지은 씨. 수아가 강제로 하지만 수아는 화를 냈다. 오빠, 왜 그래? 나 때문에 한 거잖아. 그들의 다툼이 시작되었다. 엄마가 중재했다. 둘 다 진정해. 나는 지켜보았다. 수아의 약점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항상 완벽한 척했지만 속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엄마, 나도 사랑받고 싶어. 수아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엄마가 그녀를 안았다. 수아야, 엄마가 있어? 나는 미니의 아파트로 갔다. 작은 원룸, 벽에 그림이 걸려 있었다. 미니야, 여기서 살고 싶어. 미니가 웃었다. 언제든지. 우리는 밤을 보냈다. 서로의 몸을 탐험하며 사랑을 확인했다. 미니의 피부는 부드럽고 키스는 끝이 없었다. 지은아, 당신은 내 운명이야. 그 밤, 나는 자유를 느꼈다. 레즈비언 사랑. 한국에서 숨겨진 비밀이지만 우리에게는 진실이었다. 다음 주, 대학 축제. 나는 미니를 초대했다. 같이 가요. 홍대의 거리, 불빛과 음악.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친구들이 물었다. 지은아, 이쪽 누구? 네, 특별한 사람. 혜린이 눈치챘다. 와, 커플. 우리는 웃었다. 그날 우리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니 엄마가 기다렸다. 지은아, 수아가 말했다. 여자랑 사귀어. 대면이 시작되었다. 엄마, 네, 사랑해요.
엄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건 안 돼. 얘 정상적으로 살아의 정상. 그 단어가 칼처럼 파고들었다. 드라마는 계속되었다. 수아가 민준과 헤어졌다. 오빠가 나를 이해 못해 그녀의 울음이 집을 채웠다. 나는 동정심이 들었다. 언니, 괜찮아. 수아가 나를 노려보았다. 너 때문에. 내 이상한 사랑 때문에 오빠가 이상해졌어. 이 비난이었다. 엄마가 나를 탓했다. 지은아, 내가 수아를 자극해. 나는 소리쳤다. 엄마, 나도 사람인데. 왜 항상 나만? 눈물이 흘렀다. 그날 나는 집을 나왔다. 미니의 품으로. 지은아, 포기하지 마. 미니의 말에 나는 결심했다. 가족을 바꿔야 한다. 미니의 아파트는 작은 안식처였다. 서울의 변두리, 조용한 골목. 창밖으로 보이는 네온 사인이 희미하게 빛났다. 나는 소파에 누워 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미니야, 엄마가 이해 못해. 수아 언니는 더. 미니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시간이 필요해. 사랑은 강해. 우리가 증명해줄게.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편지 써보자. 엄마에게. 나는 종이를 펼쳤다. 엄마, 제 사랑은 진짜예요. 성별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쓰는 동안 눈물이 떨어졌다. 미니가 안아주었다. 잘했어. 다음 날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편지를 테이블에 놓았다. 엄마가 읽는 동안 나는 기다렸다. 수아가 옆에 앉아 비웃었다. 이게 뭐야? 로맨스 소설. 엄마의 손이 떨렸다. 지은아, 이게. 내가 진심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미니는 제 인생이에요. 엄마가 한숨을 쉬었다. 한국에서 그런 건 사회가 용납 안 해. 엄마 걱정돼. 걱정? 그것은 두려움이었다. 보수적인 가족, 이웃의 시선, 한국 사회의 편견. 엄마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수아가 끼어들었다. 엄마, 지은이가 미쳤어. 여자랑. 웃기지 마. 나는 반박했다. 언니, 당신도 사랑 알잖아. 민준 오빠랑. 수아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건 달라. 나는 정상. 그 단어가 다시 칼이 되었다. 나는 방으로 도망쳤다. 문을 잠그고 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가. 이해하려 하지만 안 돼. 미니의 목소리가 왔다. 오늘 만나요. 한강에서 이야기해. 한강은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다. 추운 바람이 불었지만 우리는 벤치에 앉았다. 미니가 핫초코를 사왔다. 따뜻해져요. 우리는 손을 녹이며 이야기했다. 지은아, 나도 가족에게 말했어. 엄마가 처음엔 충격받았지만 이제는 응원해. 미니의 엄마는 개방적이었다. 당신 가족도 변할 거야. 나는 믿고 싶었다. 키스를 하며 우리는 약속했다. 함께 싸워요. 집에 돌아오니 변화가 있었다. 엄마가 저녁을 차렸다. 지은아, 앉아. 이야기하자. 수아는 자리에 없었다. 수아는 친구 집에 갔어. 엄마의 눈이 부드러웠다. 편지 읽었어. 엄마가 무지했어. 사랑이 뭐든 내 행복이 중요해. 눈물이 흘렀다. 엄마가 안아주었다. 미니 씨, 데려와. 만나보고 싶어. 그 순간 희망이 피어났다. 하지만 수아의 반발은 거셌다. 다음 날 그녀가 돌아와 소리쳤다. 엄마, 왜 지은이 편들어? 나 때문에 재혼한 거잖아. 엄마가 놀랐다. 수아야, 그게 아니야.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항상 나만 외로웠어. 아빠가 나버리고 엄마는 지은이랑만. 그녀의 고백이었다. 재혼의 상처, 버림받은 기분. 수아는 나를 질투한 게 아니라 사랑을 갈망했다. 나는 다가갔다. 언니, 나도 외로웠어. 하지만 함께라면. 수아가 등을 돌렸다. 늦었어. 그날 나는 미니와 데이트했다.
명동거리 크리스마스 장식.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지은아, 예뻐. 미니가 선물을 주었다. 은반지. 우리 약속의 증표. 나는 울었다. 행복의 눈물. 우리는 카페에 앉아 미래를 그렸다. 함께 살며 여행 가요. 제주도 로맨스가 피어났다. 수아의 드라마는 계속되었다. 그녀가 민준에게 연락했다. 오빠, 다시 만나. 하지만 민준은 거절했다. 너 변하지 않았어. 도둑질, 질투. 수아는 무너졌다. 집안은 울음으로 가득했다. 엄마가 나를 불렀다. 지은아, 수아 도와줘. 나는 갔다. 언니, 이야기해. 수아가 속삭였다. 나 사랑받고 싶었어. 내 목걸이 훔친 것도 엄마 사랑 독차지하려고. 나는 안아주었다. 언니도 사랑받아. 우리 모두. 천천히 가족이 치유되었다. 미니를 소개한 날 엄마가 미소 지었다. 예쁜 아가씨네. 잘 부탁해. 수아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미안지라고 했다. 우리의 사랑은 인정받았다. 겨울이 깊어졌다. 서울에 눈이 내리는 밤, 나는 미니와 집으로 갔다. 엄마가 저녁을 준비했다. 김치찌개, 불고기. 미니 씨, 많이 먹어요. 엄마의 미소가 어색했지만 진심이었다. 수아는 구석에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언니, 같이 먹어. 나는 말했다. 수아가 고개를 들었다. 응, 대화가 시작되었다. 미니가 수아 씨, 직장 생활 어때요? 라고 물었다. 수아가 대답했다. 바빠요. 하지만 재미있어요. 긴장된 분위기 속 웃음이 터졌다. 엄마의 농담에. 식사 후 엄마와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했다. 지은아, 미니 씨 좋네. 내 행복 보이네. 나는 안겼다. 고마워. 엄마. 수아가 방으로 가며 말했다. 지은아, 나중에 이야기할게. 변화의 신호였다. 미니와 나는 데이트를 이어갔다. 남산타워, 눈 덮인 전망. 지은아, 여기서 영원히 키스가 눈송이와 어우러졌다. 로맨틱한 순간. 하지만 드라마는 남아있었다. 수아의 친구가 집에 왔다. 수아야, 그 소문 진짜 레즈비언 이야기. 수아가 부정했다. 아니야. 내 동생이 이상한 거지. 나는 들었다. 상처였다. 미니에게 말했다. 사회가 두려워. 미니가 말했다. 우리가 강해지면 돼. 대학에서 LGBT 모임에 갔다. 미니가 소개했다. 여기서 지지받아요. 사람들의 이야기, 눈물과 웃음. 나도 처음엔 무서웠어. 나는 용기를 얻었다. 집에 돌아와 수아와 마주쳤다. 언니, 왜 친구한테 그렇게 말했어? 수아가 한숨 쉬었다. 미안. 내가 무서워서.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 그녀의 비밀. 과거에 여자친구가 있었다. 하지만 포기했어. 사회가 나는 놀랐다. 언니, 왜? 가족 때문에. 우리는 안아주었다. 자매의 유대. 엄마가 알게 되었다. 수아도. 왜 말 안 했어? 수아가 울었다. 엄마가 싫어할까 봐. 엄마가 둘을 안았다. 미안해. 내 딸들아. 가족의 치유. 봄이 왔다. 벚꽃 축제. 우리는 4명이 갔다. 한강 벚꽃길. 미니와 손잡고 엄마와 수아가 뒤따랐다. 예쁘네. 엄마의 말. 수아가 미니에게 고마워라고 했다. 행복한 날. 하지만 마지막 드라마. 수아의 전 남자친구가 나타났다. 수아, 다시의 그는 내 목걸이를 들고. 이거 돌려줘. 하지만 수아 돌려줘. 질투. 수아가 거절했다. 끝났어. 그는 화냈다. 내 동생 때문에 싸움. 나는 나섰다. 그만해요. 미니가 보호했다. 우리 가족이에요. 그는 떠났다. 그 후 우리는 더 강해졌다.
사랑의 승리. 벚꽃이 지고 여름이 다가왔다. 서울의 더위 속 나는 인턴십을 시작했다. 출판사에서 책 편집 보조. 민희는 카페를 그만두고 전시회를 준비했다. 지은아, 내 그림에 내가 나와 그녀의 스케치북, 우리 둘이 그려진 그림. 감동이었다. 집은 평화로웠다. 엄마가 요리를 가르쳤고 수아가 도왔다. 언니, 칼질 잘해 웃음소리.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할머니 생일 기념일, 나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할머니, 이제 행복해요. 민희와 제사를 지냈다. 할머니, 저 사랑해요. 민희의 말에 눈물. 수아의 변화. 그녀가 데이트 앱을 켰다. 이번엔 제대로 할게. 남자가 아닌 여자. 언니, 응원해. 우리는 자매 모임. 커피숍에서. 지은아, 내 덕분이야. 용기 얻었어. 포옹. 드라마틱한 사건. 출판사 파티. 상사가 나를 좋아했다. 지은 씨, 사귀어요. 나는 거절. 이미 연인이 있어요. 그는 화냈다. 여자. 미쳤어. 소문이 퍼졌다. 회사에서 시선. 나는 울며 민희에게. 포기할까? 민희가 말했다. 아니, 싸워. 엄마가 알았다. 직장. 괜찮아. 나는 설명. 사랑 때문에 엄마가 변호사 친구를 소개. 도와줄게. 법적 보호, LGBT 권리. 수아가 남자친구를 만났다. 이번엔 진짜. 오빠, 이해해줘. 내 과거도 그는 받아들였다. 사랑이야. 우리의 로맨스. 제주도 여행. 바다. 해변 키스. 영원히. 가족 모임. 바비큐. 웃음, 이야기. 치유된 가족. 여름 끝, 민희의 전시회. 갤러리, 서울 중심. 그림들, 우리 사랑 이야기. 이게 제 뮤즈예요. 민희의 말에 박수. 엄마와 수아가 왔다. 대단해. 엄마의 자랑. 하지만 비난. 온라인 댓글. 레즈비언. 역겹다. 민희가 상처. 나는 안심시켰다. 무시해. 수아의 결혼 이야기. 오빠랑 진지해. 축하 파티. 하지만 그녀의 과거 연인 등장. 수아, 나 아직 사랑해. 삼각관계. 수아 고민. 지은아, 어떻게 해? 마음 따라가. 나는 조언. 사랑 선택해. 수아가 과거를 선택. 미안, 오빠 드라마. 하지만 성장. 엄마의 건강 문제. 병원. 암, 검사, 양성. 가족 단결. 엄마, 싸워요. 민희가 간호. 가족이에요. 치료 중, 사랑 이야기. 엄마, 우리처럼. 엄마 미소. 내 덕분에 배웠어. 회복 후, 가족 여행. 부산. 바다. 치유. 민희와 약혼. 반지 교환. 사랑해. 가을. 결혼 준비. 한국에서 동성 결혼 불가. 하지만 서약식. 친구들 초대. 축하해. 혜린의 말. 수아의 결혼. 지은아, 내가 서포트. 나는 신부 들러리. 행복. 엄마의 회상. 재혼 후 후회했지만 너희 덕에 용서. 드라마 마지막. 옛 상사 복수. 파업, 소문 퍼뜨림. 나는 대응. 인터뷰. 사랑은 자유의 지지 모임. 승리. 회사 사과. 겨울, 서약식. 눈 속 키스. 영원히. 가족 모두 축하. 수아의 눈물. 자랑스러워. 새해. 서울의 불꽃놀이. 우리 둘이.
미래가 밝아. 집, 가족 모임. 수아의 임신 소식. 아기 올 거야의 축하. 엄마의 말 인생은 드라마지만 사랑이 끝내. 우리는 함께. 일상, 로맨스. 카페, 산책, 키스.